일단 이제 우리 그 수능과 조합이라는 단원이 원래 2학기 내용이었는데 1학기로 교육과정 바뀌면서 내려왔고, 이 수능과 조합 단원 배우기 전에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면은 경우의 수라는 내용을 또 다시 공부합니다. 얘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한 적이 있는데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더 어려워진 내용이 있는데, 일단 경우의 수라는 건 이런 거야. 어떤 사건, 무슨 사건이냐, 뭐 동전 한 개를 던진다, 뭐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 이런 사건이 나오죠. 그럼 그 사건에 따른 경우를 우리가 세자는 거죠. 직접 몇 가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동전 한 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옵니까? 앞면, 뒷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렇게 세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 경우의 수는 문제에서 하는 경우를 다 세는 거고요. 그럼 주사위 한 개 던졌어. 몇 가지 나올 수 있죠? 보통 1부터 6까지니까 6가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무슨 내용 공부할 거냐면요,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세면 되는데, 혹시 동전 3개 던지면 몇 가지 나올까? 8가지. 얘는 8가지가 나올 건데, 왜 8가지가 나오냐면요, 동전 3개 던질 거라고 했죠. 얘 뭐 나올 수 있어요?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수 있죠. 얘는요,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올 수 있고, 얘도 앞면 아니면 뒷면. 동전 한 개는 2가지 나오네. 2가지 나오고 2가지 나오네. 그럼 이 2가지를 뭐 했길래 8가지가 나온 거야? 곱한 거거든요. 근데 왜 곱하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더할 수도 있잖아, 나눌 수도 있고. 근데 주로 더하기나 곱하기밖에 공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 곱하는지 언제 더하는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보통 이런 경우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더할지 곱할지 공부하는 건데, 그 내용을 수학적으로 합법칙, 뭐 곱법칙,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이게 약간 좀 야매가 있어요. 합법칙은 이런 표현 나오면 그냥 합법칙 하면 돼. 무슨 표현? 또는. 그래서 문제 보면은 뭐 또는 뭐 나오면 그냥 더해버리면 돼. 곱법칙은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동시에, 이런 표현 나오면 곱하기 하면 돼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2가지 표현이 있는데, 쌤은 좀 뭐 깊게 들어가주고 싶은 내용이 뭐 있냐면요, 문제에서 이 2가지 표현이 그러면 안 나오면 어떻게 풀게요? 찍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선 이 2가지 표현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쌤이랑 이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표시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뭐 기본적인 거 먼저 가볼 거기 때문에 합법칙 먼저 가볼 건데, 이런 내용이 있어. 쌤이 1부터 10까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장을 뽑을 거예요. 그때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 5가지. 왜? 3의 배수 몇 개 있어? 3, 6, 9니까 3개. 5의 배수는 5랑 10이니까 2개. 또는 나왔네? 이게 끝이야. 그래서 또는이 나오면 뭐 해달라고요? 더하기 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또는이라고 항상 더하면 안 돼요. 그래서 쌤이 또는 나오면 조금 2가지 법칙을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6가지. 얘는 일단 2의 배수 몇 개? 5가지. 5의 배수 몇 개? 2가지. 또는이네 더할게 7개면 틀려요. 근데 왜 틀려? 10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또는 합법칙 나오면요, 우린 무조건 나눠서 풀 거야. 분류. 어떻게? 요거 나눠서, 요거 나눠서 더하면 되죠. 근데 더할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더하는 과정에서 그 2개 분류했다고 했잖아요. 뭐 2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류했을 때 더할 건데,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2의 배수면서 5의 배수 있죠. 뭐 있어요? 10. 그래서 10이 껴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됐던 문제였다는 거지.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2번째는 빠짐없이. 약간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솔직히 이거는 이런 거야. 경우의 수를 세는 과정에서 만약에 쌤이 5의 배수를 한 가지로 셌어. 이러지 말라는 거지. 왜? 5의 배수는 1부터 10까지 몇 개 있어. 2가지는 맞잖아. 이렇게 빠짐없이 세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또는 합법칙 내용을 공부할 때는 항상 나눠서 문제를 풀 건데, 그 나누는 과정에서 더할 때 동시에 일어나거나 빠짐없이 이렇게 생겨야 하기 때문에 꼭 이거 지켜야 돼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빠짐없이 셀 때만 더할 수 있고요. 그 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 빼거나
나누거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은 이렇게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시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쌤 만약에 주사위 2개랑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져볼게.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까요? 우리 아까 주사위 2개 던진다고 했었죠? 그럼 주사위 1개, 동전 1개 던지는 거 맞지? 주사위 1개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여기도 6가지. 동전은요? 근데 동시에 던져달래. 뭐 하면 돼? 곱하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내용 뭐 있냐면요, 이 순혈과 조합, 수학적인 표현으로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동시에는 어떤 개념이야? 주사위 2개와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진대. 한 손에 주사위 2개와 동전 1개를 한 번에 던지는 게 동시에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고요, 얘를 따로따로 던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3개를 동시에 던진다는 표현은 무조건 한 번에 던져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방금 계산한 내용은요, 하나씩 던져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무슨 내용이랑 똑같냐면요, 주사위를 3개 던지는 거랑 주사위 1개를 3번 던지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우리 주사위 3개 던지는 거 뭐야? 3개를 한 번에 던지는 것 같지만 이 표현은 뭐예요? 1개를 3번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똑같다고, 동시에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 동시에라는 표현은 한 번에 던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던져도 된다. 그래서 쌤은 뭐로 설명해주고 싶냐면요, 이 동시에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동시에라는 단어가 없어도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일이면요 그냥 우리는 그 법칙을 쓸 겁니다. 동시에라는 표현이 빠져도 우리가 지금 동전 2개와 주사위 2개와 동전 1개를 던진대. 근데 이거는 얘도 던지고 얘도 던지고 얘도 던져야 되잖아. 한 가지 일이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뭐 하면 돼요? 곱하기 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시의 개념은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고, 동시에도 이런 표현 많아요. 뭐 뒤에 옆에 문제가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뭐 아산에서 뭐 대전 갔다가 부산 뭐 이런 가는 경우일 수 있는데, 뭐 아산에서 대전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대전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 문제에서는 아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럼 우리는 아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또는 동시에 있단 말은 안 나왔어. 근데 우리가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선생님 해석 어떻게 해주고 싶냐? 아산에서 부산 가려면 바로 가는 길은 없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산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야 되겠죠? 우린 이 2가지를 일단 구해줘야 된다고 하죠. 그럼 아산에서 대전 가는 길 뭐 있습니까? 2가지.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게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그럼 이 2가지랑 3가지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곱할까 더할까 고민하자는 거죠. 왜? 또는과 동시에가 없으니까. 근데 쌤 이 표현이야. 우린 지금 아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목표인데 아산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걸 한 가지로 봐달라는 거지. 그럼 동시라는 표현이 없어도 한 가지 일이네?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곱하기 해달라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에서는 꼭 얘들아 동시에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해석을 해서 곱하자 이 표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 단어는 이 2가지 법칙이 있지만 항상 문제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표현이 나오면 그냥 푸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문제 볼게요. 문제가 엄청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뭐 쉬운 문제들도 있는데 얘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보겠습니다. 카드부터 안 예뻐 일단. 왜? 뭐부터 뭐까지? 3부터 10까지 카드가 있대요. 1, 2가 빠졌죠? 하나 조심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우린 8장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을 거래. 그때 이 3장의 카드에 평균을 냈더니 4 또는 5가 나야 돼요. 우리 평균 어떻게 냅니까? 더해서 3으로 나누죠? 그게 뭐 나왔다고요? 4 또는 5 나왔대. 또는 나왔네? 그럼 뭐 하자고 했지? 4일 때 구하고 5일 때 구하고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지. 알겠죠? 보고 있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데 왜 안 보지? 더하면 10이 나오는 경우 하나, 더하면 15 나오는 경우 하나, 이 2가지 구해볼 거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쌤은 이게 1, 2가 있었으면 제일 큰 10을 먼저 깔았을 텐데
1, 2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제일 작은 숫자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숫자 조합 3, 4 넣어볼게요. 7이야 이미. 뭐 5면 돼? 5 오면 되죠. 그 다음에 3, 5 넣어볼게 이제. 작은 숫자 3 깔아놓고 여기 숫자 갈아 꼈어요. 3, 5야. 8 썼지. 그럼 4지. 아까 셌어요. 다시 한번 얘들아 지금은요 3을 썼을 때 그 다음 숫자가 오게 되면은 더 이상 6보다 큰 숫자를 더해가지고 12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거 뭐 더해줘야 돼? 3 더해줘야 되거든. 이딴 거 없잖아 맞지? 그래서 3, 4가 끝입니다. 4, 5를 써볼까요? 이미 9야. 뭐 써야 돼? 3 써야 돼. 또 아까 셌어.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더해서 10이 나오는 조합은 얘들아 3, 4, 5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더해서 15 나오는 조합 가볼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넣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3, 4부터 7 썼지? 8? 그러면 8 되니까 체크. 왠지 좀 숫자 여유가 있어 보여서 그 다음 3, 5 넣어보겠습니다. 8이죠? 7 되잖아. 아까는 안 됐었죠? 지금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6을 넣어봤더니 9죠? 우리 같은 숫자 2개 못 뽑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그럼 쌤이 3 라인 썼고 그 다음 숫자 키워본 거 다 썼죠? 그럼 그 다음 뭐로 가주면 돼? 4 라인 가지고 그 다음 작은 숫자 5 쓰면 되겠죠? 얼마입니까? 9. 얘까지 되겠네요. 4, 5, 6까지. 그럼 총 몇 개? 3개. 얘는 1개. 또는이가 뭐 해달라고요? 더하기. 그래서 말 그대로 경우의 수 단원이기 때문에 직접 세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해보고 얘들아 모르면 틀려오면 되죠? 쌤이 어차피 개념기초 오답 해줄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 아까 했던 건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A, B, C, D 길이를 연결하고 싶대요. 갑, 을이 동시에 A 지점 출발해서 B 지점 또는 C 지점. 볼게요. 여기 A에서 B 가거나 또는 A에서 C 가는 거 궁금한 것 같아. 마지막 D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A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A에서 C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D까지 갈 거기 때문에 B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C에서 D 가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우리는 A에서 D까지 가는 게 목표긴 하지만 A에서 B 갔다가 B에서 D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해주시면 되겠죠. 몇 가지? 네 가지, 6가지. 그 다음 우리는요 또는 이로 연결됐었어. 둘이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겠죠. 동시에 표현이 없네요 아직까지. 6번은 좀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색칠하기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색칠하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보통 이렇게 어떤 영역 A, B, C, D 영역 주고요 보면 색깔을 줘요. 네 도시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네 가지 색으로 칠하고 싶은 거고요. 보통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도 좋으나 연결한 도로가 있는 인접한 두 도시는요 다른 색을 칠해야 돼. 뭔 말이냐? 여기 문제를 봤더니 선생님이 빨간색을 A에 만약에 칠하게 되면은 D와 B는 무슨 색을 못 칠해요? 빨간색을 못 칠해요. 근데 C 볼게. A랑 C랑 어때요? 인접해 있지 않죠? 그럼 얘는 빨간색을 칠해도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색깔 네 가지 있어요. 쌤은 보통 어디부터 칠하면요 인접한 영역이 많은 데부터 칠해요. 그래야만 걸러낼 수 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럼 A, B, C, D 중에서 어디랑 제일 많이 연결되어 있어 도시가? D도 있고요 B도 있고 아무 데나 하면 돼. 두 영역 중에 쌤은 그냥 알파벳 빠른데 B부터 가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뭐 색칠하자고요? 네 가지 색깔 아무거나 색칠해줘. 여기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를 잘 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실제로 색칠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색칠해볼게. 그럼 쌤 여기 빨간색 칠하면은 A는 뭐라고 얘들아? 빨간색을 못 색칠해요. 그럼 뭐 색칠할 거야? 빨간색 제외하고 노파 초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색칠하겠죠. 그럼 다시 D는요? 빨로 제외하고 파, 초 중에 두 가지 중에 색칠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C 볼게요. C는 얘는 안 붙어 있어. 요렇게 두 색깔만 피하면 돼요. 빨, 파 제외하고 남은 두 개 중에 하나. 그래서 4, 3 두두 나왔는데 이런 표현이야. 우리가 지금 B, A, D, C 영역에
네 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뭐 세 가지, 두 가지 나왔는데 이 마지막에 더해야 되냐, 곱해야 되냐 이 말이야. 지금 문제는 동시에도 없고요, 또는도 없어요. 뭐 해야 될까? 얘는 곱하기. 왜? 뭐 쉽게 생각해,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이 BADC를 색칠해야 되는 걸 한 가지 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B 색칠하고 색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일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색칠하기 문제고, 요 모양인 줄 알았는데 요거 말고 얘들아 좀 제일 유명한 문제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일 많이 유명한 유형 뭐냐면요, 이렇게 네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이 그림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봐봐. 여기는 어때? 서로 다 인접한 영역이 똑같아요. 얘도 어때요? 두 개 인접했고 얘도 두 개 인접했고. 이런 모양이 좀 유명해. 그래서 얘네도 많이 어려워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 우리는 똑같이 A, B, C, D를 색칠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디가 많이 인접해 있다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아무데나 번호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뭐 색칠할게요? 네 개 중에 아무거나. 2번은요? A 빼야죠 이제. B, C, D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3번은 인접하는 아는 거야. 위에 것만 눈치 보면 돼요. B 제외하고 세 개 중에 하나. 그럼 4번은 요거랑 눈치 봐야 되죠. 그럼 지금 A 색깔 똑같네? 그럼 어때? A 버렸으니까 A 똑같아. 세 가지 중에 하나 색칠해야 되죠. 그럼 경우의 수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지금 보통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을 눈치 봐야 되면 색깔이 다른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한 거 답 뭡니까? 4, 3, 3, 3 구했죠? 요거 답이 아닙니다. 어디 조심해야 되냐면요, 방금 우리가 여기 마지막 색칠할 때 원래 얘랑 보통 색깔이 달라서 이거랑 색깔을 빼야 되는데 지금 A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가 아까 뭐였냐면은 누구를 빼는 거였죠? A, B, C, D 중에서 위에 거 색깔인 B를 지우고 A, C, D 중에 고민하는 거였어. A, C, D 중에 뭐 색칠할까 고민한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아까 A를 색칠하니까 A, A여 세 가지였지만, 만약에 내가 C나 D를 색칠하게 되면, C로 가볼까요? C 색칠해볼게. 그럼 몇 가지야? A랑 C를 빼야 되니까 두 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가 포커스냐? 이 마지막 거 색칠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영역 두 개, 이 둘이 색깔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나눠서 써줘야 돼. 정리하면요, 여기 1번, 2번 영역은 똑같이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랑 세 가지로 푸는 거야. 근데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어디? 3번 색칠할 때. 왜 이 3번이? 1번과 3번이 색칠이 똑같은 A랑 A를 색칠하게 되면은, 색깔 똑같은 한 가지 색칠하게 되면은 여기 뭐 색칠할 거야? A랑 A를 제외하고 나머지 B, C, D 중에 세 가지를 색칠하는 건데, 만약에 3번이 1번과 3번이 색깔이 다르게 되면요, 다르게 되면 C랑 D 같은, 다시 말하면 얘 색깔 피해야 되고 얘 색깔 피해야 되니까 두 개 지우면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색칠했을 때는 마지막 4번도 A와 이 C 두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가 바뀌어요, 경우의 수가. 이거 좀 어렵다는 거. 그래서 너무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외워두면 좋습니다, 이 풀이 방법을. 얼마 나옵니까? 84가지. 됐습니까? 지금 볼 내용은 이제 순열과 조합에서 순열 먼저 해볼 건데, 일단 순열은 이런 내용이죠. 순서대로 나열한다. 다시 말하면 쌤은 줄 세우기로 해석해주고 싶은데, 이 줄을 세운다는 표현은 보통 누굴 줄 세우겠습니까? 사람을 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을 줄 세워볼게. 그럼 당연히 얘들아 4명을 줄 세우려면 몇 칸이 필요하겠습니까? 4칸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여기 누가 오겠습니까? 4명 중에 1명이 줄 서겠죠. 그럼 4명 중에 1명이 줄을 쓰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줄 안 셀 거 아니야. 그럼 남은 3명 가지고 또 줄을 세워줘야 되니까 또 누구 오면 되겠습니까? 3명 중에 1명 오면 되고, 그럼 또 3명을 또 줄 세우면은
남은 2명 중에 또 1명을 여기 줄 세울 거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나온다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 자리에 애들을 줄 세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근데 다시 말하면 이 4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는 이걸 이제 우리가 한 가지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를 다 뭐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나와? 24가지가 나오는 거고, 우리 쌤이랑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요, 4명을 줄 세웠더니 4부터 1까지 곱했다. 얘를 우리 이제 4명 줄 세우기로 해석을 하자는 거야, 쌤 말은. 그럼 다시 말하면 쌤이 2명 정도 더 늘렸을 때 6명을 줄 세우는 방법은 뭐라는 거야? 똑같이 6칸을 세팅을 하는 거고, 앞자리 누구 오겠어요? 6명 중에 1명 오겠죠. 그럼 똑같이 5명, 4명, 3명, 2명, 1명 차례대로 쓴 다음에 다 곱하겠지. 그럼 이게 뭐가 돼버린다고? 계산은 뭐 좀 이따 해보면 되고, 6부터 1까지 곱하는 걸 6명 줄 세우기로 가자는 거야, 쌤이라는. 약속하자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만약에 5명을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궁금해. 우린 5명을 줄 세워줘야 돼. 그럼 계산 결과는 뭐라고요? 5부터 1까지 곱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쌤이랑 이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하자는 거야. 됐습니까? 몇 명 줄 세우는 거 어떻게 구하자고요? 이 숫자 인원을 하나씩 줄이면서 얼마까지 곱해야 돼요? 1까지 곱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n명 줄 세우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n명이라는 건 몇 명이 될지 모르잖아. 4명이 될 수 있고 6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 있는데, 이 n명 줄 세우기는 n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하나씩 줄면서 1까지 곱할 거고요. 이거 수학적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요, n팩이라고 말할 겁니다. 느낌표라고 쓰고 n 팩토리얼이어서 n 팩이라고 말하기로 했었고, 쌤이랑 이거 약속하는 거야. 어떤 문제를 봤는데 만약에 3명 줄 세우기 나왔어. 그럼 나랑은 바로 뭐로 말하자고요? 3명 줄 세우기네 3팩이라고 말해달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약속하는 거니까 순열의 제일 기본은 몇 명 줄 세우기, n명 줄 세우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순열은 여기서 뭐가 좀 달라지는 거냐면요, 이 인원을 다 줄 세우는 게 아닙니다. 4명이 딱 세팅되어 있어요. 4명 중에 쌤은 딱 2명만 줄 세울 거야. 그럼 식은 똑같아요. 이거 누구 올게요?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그래서 뭐 12가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 4 곱하기 3은 방금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4명 중에 몇 명 뽑았죠?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4P2가 이렇게 12가 나오는 건데, 지금 쌤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요, 4P2를 바로 12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4P2가 왜 4 곱하기 3이 나왔는지를 또 해석하자는 거예요. 왜 4P2가 4, 3이 나왔냐면요, 문제가 뭐였죠? 아까 처음에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웠기 때문에 4 곱하기 3을 쓴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배울 P는요, 이 순열은요, 이 인원 중에서 이 인원을 뽑아 줄 세우기로 공부하자는 거야. 계산을 바로 외우지 말고. 그래서 7P3은 뭐로 공부해달라고? 7명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울 건데, 우리가 7명 중에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 못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3명을 뽑고 싶대. 자리 몇 개? 3개. 누구 올 거야? 7명 중에 1명, 6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 한 가지가 뭐 할 거야? 곱하기. 알겠죠? 나중에 가면 바로 당연히 나오는 게 맞지만, 우리 오랜만에 다시 공부하는 거니까 이 순열은 이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안 까먹어요. 알겠죠? 요거 의미 뭐라고요? 10명 중에 4명을 뽑아 줄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10, 9, 8, 7, 6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쌤이랑 그 계산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 숫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개수만큼 곱하는 거 맞습니까? 10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했어요? 하나씩 줄면서 4개 곱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순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요, NPR로, 보통 앞에 NR, 보통 미지수를 많이 X로 많이 썼지만 순열과 조합은 N이랑 R을 많이 쓰고요. 요거의 정확한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뭐까지? 나열까지. 근데 쌤은 뽑아서 나열하는 거 줄 세우기를 알려준 거야.
그래서 정확한 개념은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나열하는 건데 쌤이 왜 사람으로 알려줬냐? 솔직히 서로 다른 n개는 사람으로 해석해도 돼. 왜 사람 어때요? 같은 사람 없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이기 때문에 뭐 알파벳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많이 나오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NPR은 이렇게 공부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쌤이랑 해석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보통 얘를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뭐 n부터 시작해서 총 몇 개? r개를 곱하는 거 잘 나오진 않고 보통 뭐가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금 CP사를 계산해봤잖아. 이 NPR을 팩토리얼로 많이 씁니다. 팩토리얼로. 그래서 이 NPR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숫자로 먼저 예시 한번 들어줄게. 우리 OP2 얼마 나왔다고요? 5 곱하기 4 맞죠? 왜? 의미가 뭐였어? 서로 다른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줄 세운다. 아니면 5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 내용을 팩토리얼로 어떻게 쓸 수 있냐 봤더니 5팩은 잘 썼어. 근데 분자가 얼마가 나와, 분모가 얼마 나와야 5 곱하기 4만 나는 이 말입니다. 왜? 5팩은요 5 곱하기 4 곱하기 1부터 쭉 곱하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5 곱하기 4만 남으려면 누가 지워줘야 돼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지워줘야 되잖아. 이게 뭔데? 3팩이야. 그래서 이 5팩이랑 3팩의 관계를 봤더니 이 숫자는 바로 나와요. 이 5는 이 5야. 근데 이 3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말이야. 어디서 나왔죠? 이 숫자랑 이 숫자를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NPR을 보고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는 그대로 분자에 써주시고요. 분모 모아달라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팩토리얼. 얼마? n-r팩으로 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박스 형태로 개념 문제 많이 나오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정확히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 뭐로 쓸 수 있어? 똑같아요.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분모 뭐라고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거. n-r팩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해 주시고 이거 공부하면은 잘 나온 내용 뭐 있냐면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막 NPN, 뭐 NP1, NP0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너네가 외워도 되지만 처음에 공부할 때도 숫자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이거 의미 해석해 볼까? 쌤 아까 P 뭐로 해석해 달라고 하냐면요 5명 중에 5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그럼 전체 5명을 다 줄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야? 5팩이겠죠? 두 숫자가 똑같으면요 그냥 앞에 숫자 팩토리얼. 얘 그냥 n팩입니다. 알겠죠? NP1 볼게요. 얘는 수능에서 잘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요 또 해석해줘. 이거 의미 뭐라고? 5명 중에 1명을 뽑아 줄 세울 거야. 근데 5명 중에 1명을 뽑았어. 근데 1명이 줄이 서지냐? 보통 줄 세운다는 건 이게 차례대로 줄 세우는 건데 1명을 세울 게 없잖아요. 얘는 그냥 5명 중에 1명 선택하는 게 끝이에요. 몇 가지? 5가지. 그럼 NPL도 뭐겠습니까? n이라는 거. 요거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냥 이런 거야. 원래 정확한 내용은 뭡니까? 5명 중에 1명도 안 뽑는 거죠. 그럼 이것도 그냥 아무도 안 뽑는 거니까 0가지로 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뽑는 것도 그냥 한 가지로 보기로 했어. 약간 이거는 공집합 같은 내용인데 집합 안 배우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냥 아무도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NP형도 얼마냐면요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아마 수능 나올 때 같이 나올 건데요. 요거는 정의입니다. 0팩. 원래는 없는 내용이에요. 말이 안 돼. 왜? 우리 팩토리얼 항상 출발이 뭐죠?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거죠. 근데 곱해봐. 0부터 시작해서 하나 줄어야 되는데 1이 언제 나와 그러면? 안 나와. 그래서 원래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몰라. 수학자들이 정의 내렸어요. 그냥 1로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요거는 외워야 되고요. 나머지는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외워도 좋지만 기억이 안 나면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자. 그래서 이 순열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순열 잘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거 한번 정리하고 조합을 가볼게요. 알겠죠? 항상 자주 나오는 내용은 쌤이 좀 정리해서 알려주고 이 내용이 바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게 쌤이나 대표 문제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잘 나오는 유형 5가지 있거든요.
요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웃해서 푸는 문제 있고요.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쌤은 사람을 줄 세우기 때문에 A, B, C, D 5명 와보겠습니다. 아까 말했죠? 5명 줄 세우긴 쌤이랑 뭐로 통하자고 했더라? 5명 줄 세우고 싶어. 얼마 나올 겁니까? 5팩으로 암기하자고. 그 다음에 이 픽토리얼은 잘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외워두면 좋은데요. 5팩은 얼마 나옵니까? 얘는 120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개 공부합니다. 왜냐면요, 이 밑은요 그냥 숫자가 빨라. 얘도 뭐 쉬웠긴 한데 얘까지만 외워두기 때문에 4팩은 얼마 나옵니까? 24. 3팩은요? 그래서 뭐 2팩, 1팩은 2 곱하기 1 외우는 거 아니고 솔직히 3팩도 아니어도 되는데 나오면 좋고, 근데 이제 좀 많이 연습이 되면 얘도 간간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죠. 여기다가 6 곱하는 거기 때문에 720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랑은 어떤 문제를 볼 때 몇 명 줄 세우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쌤은 이 기호만 써줄 거야. 그래서 너네가 계산을 해서 잘 곱해주면 되고요. 지금은 5명 줄 세우기 때문에 5팩 120이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런 거야. 줄 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지. A, B가 너무 친해. 우리는 이렇게 둘이 같이 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A, B를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건데, 이웃하는 문제는요,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얘는 묶어서 풀어주세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처럼 A, B가 이웃해? 그럼 둘도 묶어. 그럼 그들을 묶는다는 표현은요, A, B를 한 명으로 보고 나머지는 따로따로 봐달라는 거지. 그럼 원래 5명에서 몇 명으로 바뀌었습니까? 4명 줄 세워주세요. 4팩, 그렇지. 이렇게 쌤이 몇 명 줄 세워주세요. 바로 얘로 쓰자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이 이웃한 인원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줄 세워도 상관없죠. A, B 묶고 C, D니까. 근데 이런 이제 불만이 있다는 거지. 왜? B가 앞에 올 수 있잖아. 이것도 어때? A, B가 이웃한 게 맞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 이웃한 인원도 줄 세워줘야 돼요. 2팩까지. 알겠죠? 이 내용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CD가 이웃하고 싶대. 뭐 해달라고요? 묶어주세요. CD 한 명. 그럼 누구 남았어요? A, B 몇 명? 3명 줄 수 3패. 여기에 이웃한 인원 줄 세워줘. 3패. 끝. 6, 36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웃한 문제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얘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반대 개념이라고 말하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웃한 문제는 우리는 칸막이를 쳐서 문제를 풀 건데요. 약간 무슨 내용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CD를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고 싶어. 그럼 CD 말고 나머지 인원이 칸막이가 돼주는 거야. 그래서 칸막이가 된다는 표현은요, A, B를 줄 세워봐. 칸막이야? 그러면 이 칸막이가 있으니까 이 CD를 어떻게 넣으면 돼요? 사이사이에 넣으면 되잖아. 그럼 CD가 들어올 공간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3군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도 말 그대로 줄 세우는 거예요. A, B도 되지만 뭐도 되니까 B, A도 되니까.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CD, E를 줄 세워야 되는데 사이사이 줄 세워야 되니까 이 3마리 말고 남은 2명을 칸막이 세워준다. 몇 명? 2팩. 그럼 남은 3자리에 줄 세울 거냐? 몇 팩입니까? 3팩. 근데 봐봐. 이게 왜 이웃하에서 풀면 안 돼?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이웃하는 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들은 실제로 반대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잘 볼게요. 봐봐. 만약에 쌤이 CD 이웃하는 거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볼게. A, C, D, E, B. 이거 이웃한 거 맞죠? 두 번째, 방금 우리가 구한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이런 거죠. C, D, E 사이에 A, B 있는 거. 이거 이웃하지 않은 거 맞지? 그럼 봐봐. 요거는 어떤 경우야? C, D, A, E, B. C, D, E. 2개 중에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 이웃형을 구해서 빼줘? 그러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도 나온다는 거야. 반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3개 이상부터는 그래요. 지금 이웃하지 않은 이는 3명 이상이죠. 그래서
둘 하나 조합이 나와서 그런 거야. 근데 만약에 A, B가 두 명이다. 그러면 그럴 때는 A, B가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A, B 이웃 구에서 전체에서 빼도 돼. 왜냐면 이거의 반대가 맞거든. 왜냐면 이렇게 A, B가 이웃해서 줄 서도 되죠. 이거 A, B 이웃한 거 맞지? 그래서 쌤이 A, B 사이를 떼어내볼게. 이건 어때? A, B가 이웃하지 않아.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 A, B 두 명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는 세 명이기 때문에 두 명 한 명 조합이 껴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웃하지 않은 문제는 이웃해서를 구해서 빼는 게 아니고요. 칸막이를 이용해서 푼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칸막이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 유형들은 딱 쌤이 이렇게 딱 묶어서 풀어줄 거기 때문에 이 포인트만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대로 문제. 기억나십니까? 보통 이거는 남자 여자 조금 두 가지 반대된 내용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남자 3명과 여자 3명을 줄 세우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6팩은 맞지만 지금 문제 조건이 있다는 거야. 6명을 줄 세울 건데 무조건 남자 여자 교대로 줄 서달래. 그럼 어떻게 서달라는 겁니까? 남자가 쓰면 여자가 와야 되고 남자가 오면 여자가 와야 되고 남자가 오면 여자가 와야 돼. 그럼 이거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남자애들은 원래 아무데나 줄 설 수 있는 거였는데 이젠 정해져 있다는 거야. 무조건 어디 줄 서야 돼요? 홀수 번째. 그럼 잘 해석해줘. 사람 3명, 자리 3개. 그럼 3명을 3자리에 줄 설 거니까 3팩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여자는 어때요? 여자들도 남녀니까 무조건 짝수 번째에서밖에 줄 못 서네? 그럼 여자 3명, 3자리에 줄 서줘. 몇 팩? 근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같은 인원일 때는요, 이제 그런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왜 남자, 여자만 돼? 뭐도 돼? 남자도 되죠. 여남도. 그럼 내 말은 여남도 구하는 법이 똑같다는 거야. 왜 이번에 여자 몇 자리? 홀수 번째 몇 팩? 3팩. 남자 짝수 번째 몇 팩? 3팩. 둘이 똑같네? 그래서 문제 유형을 익히면요,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얘들아 봐봐. 인원이 둘이 같을 때만 2배 하는 거고요. 인원이 다르면요,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남자 넷 여자 셋이래. 남녀 교대로 무조건 뭐밖에 안 나옵니까? 남녀 시작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요거밖에 안 돼요. 왜? 여남으로 가봐. 여남 나와야 되는 남자 1명 남았어. 그럼 남녀 교대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인원수가 다를 때는요,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요, 푸는 법은 똑같습니다. 남자 4자리에 줄 서야 되니까 4팩, 여자 3자리에 줄 서야 되니까 3팩. 여건 변하지 않는데 인원수가 같을 때 조심해 주세요. 알겠죠? 다음에 2개, 뭐뭐 사이의 문제랑 적어도 문제 있습니다. 이것도 푸는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뭐뭐 사이의 문제는 1번 유형과 좀 비슷합니다. 묶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박스 쳐서 푸는 문제고요. 적어도 문제는 여사건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사건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없어? 있어요? 일단 그럼 얘하고 가볼게요. 뭐뭐 사이의 문제는 뭐냐면요, A, B 사이에 한 명이 뭐 오는 경우의 수, 이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는 이렇게 묶는 문제는요, A, B만 묶으면 됐었는데요, A, B 사이의 문제는요, A랑 B 사이에 한 놈이 더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쌤 말은. 그래서 자리는 그대로입니다. 3자리는 있고요, 이 사이에 한 자리 비워 놔주시고. 2번째, 그럼 3명이 줄 섰잖아. 그럼 남의 2명은? 그 뒤에나? 그 앞에나? 그냥 뒤에 줄 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꼭 5명을 줄 세우는 과정에서는 5자리가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쌤은 항상 박스 먼저 풀어줄 겁니다. 알겠죠? 박스 먼저 푸세요. 가볼게. A, B 사이에 한 명 올 거지. 누구 올 거야? 3명 중에 한 명을 골라주는 거야. 3필로 써도 되고 그냥 3명 중에 한 명 누구 오겠구나 써주면 돼요. C 갈게. 2번째. 이게 꼭 A, B 사이라고 해서 꼭 A, C, B만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왜? 누구랑 누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B랑 A도 자리 바꿀 수 있어요. 2명 자리 바꾸기. 몇 팩? 박스 끝. 그럼 그 다음 잘 봐.
여기는 경우의 수 끝났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죠? 1번처럼 얘 그냥 하나로 보는 거야. 이제 하나 둘 셋 3명 줄 세우고 3패. 알겠죠? 그래서 박스를 항상 먼저 채워주세요. 그래야만 이걸 하나로 보고 나머지 줄 세우는 게 편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요것도 볼게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다들 알겠지만 이게 또 순혈과 조합 나오면 은근 알파벳 많이 나오면서 자음이랑 모음 많이 나오는데 뭔지 알지 이거? 여기 알파벳 자음 뭐 있어? 모음이 더 쉽으니까. 모음 뭐 있습니까? A랑 E. 모음 뭐 있는지 아시죠 얘들아? 아에 이, 오, 우. 그럼 자음은요 A를 뺐으니까 B, C, D 이런 거 조합 기억해 주시고 이 적어놓은 문제는 쌤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우린 총 5명을 줄 세울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 우수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라는 게 왼쪽이 자음이면 오른쪽이 누구 올 수 있어요? 모음 올 수 있죠. 모음만? 자음도 그렇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어도의 느낌이 뭐야? 약간 이상이니까 왼쪽만 있으면 오른쪽도 되기 때문에 자자도 되죠. 근데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두 가능합니까? 한쪽에만 자음이 오면 되기 때문에 모음, 자음도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몇 가지를 구해줘야 돼. 근데 6번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 구하는 것보다 이거의 반대가 더 쉽겠는데 그게 6건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의 반대 사건. 6건. 뭡니까? 모음과 모음. 그렇지.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6건은. 그치. 왜? 6건은 우리가 3가지 구할 거야? 1가지 구할 거야? 이놈을 구했어. 답이 아니죠. 궁금한 게 아니었잖아. 그럼 뭐에서 빼줘야 돼? 전체에서. 그렇지. 전체에서 6건 빼주는 거고 뭐 계산은 어렵지 않아서 그냥 맛만 보겠습니다. 아까 모음 이거 2개였죠? 뭐 어렵지 않아요. A, E 양쪽에 줄 세워줘. 모음 2자리에 2개 줄 세울 거야. 몇 팩? 2팩. 가운데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음 3개 줄 세워줘. 그러면 이게 10인데 전체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지. 몇 팩? 알겠죠? 그래서 이게 순혈 잘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조합 보겠습니다. 순혈과 조합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볼게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선생님 아까 순혈은 NPR로 쓴다고 했었고요. 이놈의 정의가 뭐였냐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뭐까지? 나열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쌤이랑 5P 넘었다. 4P2 가볼게.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은 A, B, C, D 중에 몇 개 뽑는 겁니까? 2개 뽑는 거 맞죠?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 했어야 되나? 4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해줘. 4, 3, 12. 그래서 이 12가지가 실제로 몇 개 나오는 거 써볼 겁니다. 누가 나오는지 쭉 불러볼까요? 여기서 2개 뽑아가지고 줄 세우면 돼. 뭐 있어? 뭐 A, B, A, C, A, D, B, C, B, D, C, D 면 6개밖에 없어. B가 그치 거꾸로. 이 거꾸로 하는 표현이 뭐야 얘들아? 요거를 자리 바꾸는 거야. 그럼 2개를 줄 세운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딱 이 A, B 봤을 때 A가 앞에 올 수도 있고 B가 앞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또 뭐 있겠어? C, A 뭐 다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온다는 겁니까? 이런 것 때문에 총 12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조합은요. 일단 식은 똑같아. 뭐냐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똑같이 R개까지는 똑같거든요. R개를 이번엔 뽑기만 할 겁니다. 뭐를 안 해요? 나열을 안 해요. 그래서 일단 식은 다 똑같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래서 조합은 뭐라고 씁니까? N이랑 R 똑같이 쓰고 가운데 C라고 쓰죠.
그래서 NCR, NPR 이렇게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쌤이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해주고 싶냐면요. 그럼 4P랑 4C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처음에 공부할 때. 그럼 4C는 뭐야? 똑같이. 이 4개 중에 똑같이 2개를 뽑는 거예요. 그럼 뽑아줘 또. AB, AC, AD, BC, BD, CD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6가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어? 얘는 뽑기만 하는 거고 얘는 뽑고 나열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게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경우의 수들이 다 몇 가지로 바뀌어요? 한 가지씩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럼 6가지 지금 몇 가지가 되는 거야? 12가지 곱하기 2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곱하기 2를 쌤은 뭐로 해석해주고 싶냐면요. 이 정의를 잘 봐. 어디까지 똑같다고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얘는 뽑고 나열하는 거고 얘는 뽑기만 하는 거야. 그럼 무슨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나열. 그 뽑은 인원 줄 세우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봤더니 4P이랑 4C를 봤더니 얘는 아까 12개였고 얘는 6개였어. 그 쌤이 곱하기 2 차이 난다고 했었잖아요. 왜 곱하기 2가 차이 났냐면요. 우리가 뽑은 인원이 몇 명입니까? 2명. 그럼 2명 줄 세우기가 몇 팩인데? 2팩. 그래서 곱하기 2가 차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뽑고 나열은 2가지를 해야 되고 뽑는 건 1가지만 하면 되죠. 그럼 누가 더 어려워 보여? 뽑고 나열이. 순열이 어려워 보이죠. 2가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공부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요. 얘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쌤이 P, 이 순열 처음에 어떻게 알려줬어요? P를 먼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뭐라고 했죠? 4명 중에서 2명을 줄 세워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배우기 전에 이미 구해봤잖아. 여기 누구 올 수 있어?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 안 배워도 너네가 생각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조합은 없어. 방법이 없어요. 직접 세지 않는 이상 공식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활용할 거냐면요. 순열을 이용해서 조합을 구하자는 거죠. 왜? 둘의 차이점은 이 뽑은 인원 나열밖에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봐요. 우리는 NCR을 구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뭘 가지고 오자? NPR을 가지고 올 겁니다.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얘 뭐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것만. 얘는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고 나열까지만. 아, 그럼 쌤은 여기에 이 새끼 R명 뽑은 거 줄 세우기만 곱하면 뽑고 나열 둘이 어때? 똑같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NCR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됩니까? 이 R팩을 나눠달라는 거죠. 그래서 NPR분의 NPR을 R팩으로 나누는 게 NCR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열을 못 구하면 조합을 못 풀어요. 그래서 조합이 뭐 식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근데 이거는 연습하면 돼. 잘 봐. 조합이 나왔다. 일단 순열부터 해석하는 거야. 이걸 5P로 생각해줘. 어떻게 구해요? 5부터 시작해서 2개 5, 4 이건 순열이야. 여기서 뭐 해달라고? 밑에 여기 뒤에 숫자 이 숫자 팩토리얼 나눠주면 돼요. 얼마? 2팩 2 곱하기 1 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7P3 풀어주면 돼. 7부터 시작해서 3개 분모 뭐라고요? 뒤 거 팩토리얼. 그렇죠. 3패. 어우 잘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조합은 뽑는 게 쉬워 보이지만 더 어렵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순열을 이용해서 푼다. 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조합도 자주 나오는 성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이런 거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선생님 숫자로 예시 한번 들어줘 볼게요. 7C7 7명 중에 7명 다 뽑는 거야. 얘는 한 가지로 볼 겁니다. 다 뽑는 거니까 그냥 한 가지 하나씩 다 뽑아주면 되니까 한 가지로 보는 거고 NCL 7명 중에 한 명 뽑을 거야. 얘 7개. 그래서 조합에서 은근 NCL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 한번 좀 기억해 주세요. 다시 말하면 어차피 순열도 똑같아. 1로 끝나면 이 숫자가 그냥 답이야. 뭐야 이거?
1로 끝나면 이 숫자가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시 1 같은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10이라는 거야. 알겠죠? NC형 보겠습니다. 얘도 약간 순열과 비슷해요. 7명 중에 한 명도 안 뽑을 거야. 없는 것 같지만 얘도 그냥 안 뽑는 것도 한 가지로 보자는 거지. 알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 조합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성질이 있어요. 요거는 기호 말고 식으로 먼저 보여줄게. 이런 거 있는데 10시 8과 어떤 계산 결과 똑같거든요. 뭐랑 똑같아요? 10시 2로. 그래서 결론부터 말해주자면요, 어떤 게 똑같은 거야? 둘이 더해서 앞에 숫자가 나오는 조합이 같은 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 11시 3과 누가 똑같다는 겁니까? 11시 8과 똑같다는 거지. 이거 왜 그런 거야? 실제로 뭐 계산해봐도 나오지만 뭐 이렇게 예시를 들어도 돼요. 우리만 예를 들면 이리로 가볼까? 7C랑 똑같은데 얘는 뭐냐면요, 쌤이 시험은 안 보지만 시험 봤어? 푸는 걸 딱 봤더니 한 2명 남을 것 같아. 그럼 그 2명은 뽑겠죠.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뽑을 수 있어? 둘 뽑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의 수랑 반대는 뭐냐면요, 딱 봤더니 한 5명 통과할 것 같아. 그럼 5명을 뽑아. 그러면 그 5명 뽑는 경우의 수랑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왜 같냐면요, 5명을 뽑아버리면 반대로 그 남은 2명은 어때? 자기가 알죠. 통과를 못했다는 걸.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전체 인원을 봤을 때 이 2명을 뽑나 그 2명을 제외하고 5명을 뽑나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도 제일 많이 쓰는 성질이기 때문에 기억해주면 되고요. 보통 어떨 때 많이 씁니까? 뒤에 숫자가 이 숫자의 절반이 넘었을 때, 아니면 이 두 숫자가 좀 가까웠을 때. 7C5는 7이랑 5랑 가깝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5를 빼가지고 7C2로 풀자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작은 게 더 좋기 때문에 기억해주면 좋고요. 그래서 아마 책에 나와 있을 텐데 뭐 기호는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NCR은 NCN-R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 있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뭐 문제는 없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잘 나와요. 이런 거 있어. 뭐냐면은 이런 거. 이런 조합을 만족했을 때 아래값을 구하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 어떻게 풀면 되냐면은 아까 같은 조합이라며. 그럼 뭐 하는 거야? 둘이 더해서 뭐 나오면 돼요? 그렇지. 근데 보통 이런 문제는 모두 구하시라고 써 있을 겁니다. 답은 안 나올 수 있어. 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또 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 공식에 빠져드는 거지. 말 그대로 R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둘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야? R 더하기 3과 2R 플러스 1이 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책에서 이런 내용 나오니까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조합은 방금 이 성질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딱히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은 이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조합을 구하려면 순열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요거 1번 안 해줬지 쌤이 1번? 1번 바로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조합도 아까 순열과 마찬가지로 팩토리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 마찬가지로 순열 팩토리얼을 못 외우면 또 조합을 못 바꿔요. 알겠죠? 그래서 쌤 아까 NCR은 무조건 구하는 법이 뭐라고 했었죠? NPR을 뭐로 나눌 거야? R팩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근데 방금 NPR이 얼마래? 얘래. 그럼 얘를 그대로 써볼게. N팩을 N-R팩으로 나눌 거지. 근데 이 조합 C는 밑에 R팩분에도 또 있잖아. 그럼 여기다 뭐 곱해주면 돼요? R팩까지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조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외워줘야 되는 내용인데요. 바로 옆에 써줄게요. 보기 쉬우니까. 이 N을 이용해서 우리 뭐 구한 겁니까? 분자 N팩. 그 다음에 약간 N-R는 어떻게 구한 거죠? 이 둘을 뺀 거고. 조합은 뭐가 추가되냐? 뒤에 거 팩토리얼도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해달라고 얘들아?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아까랑 똑같이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뭐 박스 형태 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은 바꿔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자고요? 앞에 거 팩토리얼은 분자. 분모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뺀 것도 써주시고요. 뭐도 쓸 거야? 뒤에 거 팩토리얼 할때 꼭 암기해야 돼. 알겠죠? 조합도 잘 나오는 형태의 5가지 있으니까 그거 정리하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지우자 그냥. 볼게요. 자주 나오는 형태 있는데 약간 순서가 좀 비슷하긴 합니다. 1번과 2번은 첫 번째는 포함하도록 이랑 두 번째는 포함하지 않도록인데 이게 약간은 줄 세우는 거여서 이웃하여 줄 세운다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포함하도록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쌤이 3명을 뽑을 거야. 그럼 우린 6명 중에 3명을 뽑고 싶대. 몇 가지입니까? 6, 3. 계속 연습해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구하자고 얘들아? 6, 3. 일단 6P3 6, 5, 4 6부터 시작해서 3개 써주시고요. 분모 뭐로 넣는 겁니까? 팩토리얼로 3, 2, 1까지 됐어요? 그럼 가볼게. 이제 문제에서 한 건 이런 거야. A랑 B를 포함해서 뽑아달래. 몇 명을? 3명을. 그럼 이거죠. 세 자리인데 A, B를 포함해달라는 건 일단 A랑 B를 껴달라는 거죠, 무조건. 그럼 A랑 B는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제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4명 가지고 몇 명을 뽑는 겁니까? 1명.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4, 1. 어렵진 않죠. 실제로 이 동그라미 치고 그냥 넣으면 돼. 어렵지 않아. 그럼 다시 이번엔 A, B를 포함시키지 않아 볼게. 그럼 또 뭐야? A랑 B 또 지우면 돼. 그럼 세 자리는 누구로 채우면 돼요? 남은 4명 중에서 3명을 뽑아주면 되죠. 알겠죠? 뭐 이웃하는 것처럼 뭐 줄 세우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제외시키면 되고 미리 넣어놓으면 돼요. 알겠죠? A는 포함시키고 싶고 B는 포함시키지 않고 싶어요. 그럼 말 그대로 A는 넣고 B는 안 넣으면 돼. 그럼 벌어. 몇 명 남았죠? 4명. 두 자리니까 4, 2. 알겠죠? 다음에 3번 4번. 이게 다행히 요 문제 유형이 빠질 것 같아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함수. 왜냐면 조합에는 함수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요 수별과 조합이 2학기 내용에서 1학기로 내려왔거든. 함수 언제 배워? 2학기 때 배우잖아. 공동수가 2에서 그래서 못 나와. 아직 안 가르쳤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고. 잘못된 거예요. 내오면. 그 다음에 3번, 4번은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약간 악수하는 거랑 경기수 문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좀 중요한데 얘는 도형 문제. 그 조합에서는 조금 도형이 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악수하는 거 경기수는 이런 느낌이에요. 너네 악수 몇 명이서 하냐? 2명이서 하고요. 보통 경기, 스포츠 몇 팀에서 해요? 2팀에서 하죠. 그럼 우린 결국 그냥 총 6팀 중에서 악수할 2명, 뭐 경기할 2팀을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뽑으면 돼요? 2개만. 그래서 악수하는 거랑 뭐 경기하는 그냥 2명 뽑는 거. 이 2개 뽑는 거에 좀 집중하면 될 것 같고요. 도형 문제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점 주워놓고선 도형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직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선이라 하면 요렇게 AB 직선 이런 거 맞습니까? 뭐 BC 직선 맞습니까? 그럼 직선은 결국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그럼 4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조합이 뭐가 좀 어렵냐면은 항상 너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혹시 이 직선 AB랑 얘랑 어때? 직선 BA랑 똑같아? 그러면 자리 바꿔도 어때? 한 가지로 세는 거지. 그럼 조합이야.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있어. 혹시 조금 옛날인데 이런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화살표가 한쪽으로 가 있어요. 얘는 반직선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이런 표현이야. 지금 AB랑 BA는요. AB 쭉, BA는 요거 쭉이야. 그럼 지금 그 노란색과 연두색이 같냐? 다르죠? 그럼 그때는 잘 봐.
A, B랑 B, A가 한 가지가 아니야? 그럼 이들 두 가지로 봤다는 거는 둘이 다른 경우. 자리 바꾸는 건 인정해 주는 거네? 이럴 때 뭐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순열로 풀어야 되는 거. 이게 우리가 뭐 순열 문제 쭉 풀고 조합 문제 쭉 풀겠지만 섞이잖아, 시험 때는. 뭐 안 나와 있잖아요, 무슨 유형이라고. 그럴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 이게 A, B, B, A가 자리를 바뀌었을 때 한 가지가 되는지 두 가지로 세는지 그거에 따라 조합인지 순열인지 바뀝니다. 알겠죠? 아니면 유형을 다 외워버리든지 도형은 뭐 조합이다 이렇게 외우든지 아니면 너네 꼭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자주 나오는 거 삼각형의 개수. 그럼 또 삼각형 몇 개 필요합니까? 삼각형 A, B, C 몇 개 필요해요? 3개. 끝이야. 왜? 삼각형 ABC나 삼각형 BAC, 삼각형 CABC는 어차피 똑같거든요. 삼각형 ABC, 삼각형 BAC, 삼각형 CAB 어차피 얘잖아. 그럼 여기서 잘 봐. 지들끼리 막 자리 바꿨어요. 어차피 근데 몇 가지야? 한 가지지. 자리 바꾸는 인정 안 해주네? 이럴 때 뭐라고요? 조합. 이럴 때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내용 기억해 주시고 여기 개념 기출은 없지만 요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직선 삼각형 해봤거든요. 잘 나오는 문제 뭐냐면요. 평행사변형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네들 지금 다 평행선이야. 이렇게 평행하고요. 이렇게 평행합니다. 근데 평행사변형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은 평행사변형 보통 어떤 모양이야? 보통 이런 모양이죠. 어떻게? 평행한 선 2개, 평행한 선 2개, 요거잖아, 맞지? 그럼 우리는 이 세로를 담당해줄 선 2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이 모양에서 이 세로를 담당해주는 부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4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아까 마찬가지로 잘 봐, 얘들아. 쓴 말이 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이 도형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요거랑 요거 뽑았어. 근데 다른 사람은 요거랑 요거 뽑았대. 달라 둘이? 똑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1, 2, 3, 4번째 선이라고 했을 때 3번, 4번을 고르든 4번, 3번을 고르든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기 때문에 얘는 조합으로 가자는 거야. 그러면 가로선은 몇 개 이슈?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개 중에 2개 뽑자는 거지. 알겠습니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문제가 없어가지고 일단 문제 풀어주고 시간 남으면 해줄게. 알겠죠? 나중에 그 오답하다가 문제 나오면 또 설명해 줄 거고. 우리 경우의 수는 문제 풀었으니까 이거 순열과 조합 위에 거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런 것 좀 보겠습니다. 2개를 구분해 줘 볼까? 얘는 당연히 팩토리얼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보통 팩토리얼 바꾸는 문제는요 이렇게 딱 세팅이 돼 있어요. 박스 문제로. 그 다음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오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구하는 게요. 뭔 말이냐? 쌤이랑 요거 아까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7부터 시작해서 3개 7, 6, 5 똑같아. MP3 뭐라고요? M부터 시작해서 3개 이렇게 바꿔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바꿔볼게. N, N-1, N-2 얘는 3 곱하기 NP N부터 시작해서 2개 뒤에는요 21 NP1 그렇지. 그럼 이제 이 식을 풀어야 되는데 3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모든 항에 다 n이 있어요. 이 n을 지워도 되냐? 지워도 될 것 같아.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 남을 거고요. 오른쪽은 3n 마이너스 3 남을 거고 여기는요 21 나오겠죠. 요거 그냥 2차 방정식 푸시면 돼요. 알겠죠? n제곱 마이너스 6n에 플러스 18 넘은 마이너스 16 8이 그렇지. 그럼 n-8이니까 n은 얼마 나오겠습니까? 8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요거 볼까요?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고 싶고 모음이 이웃하고 싶대요. 그럼 우리 또 자음 모음 나와주면 되겠죠. 근데 아예 이오인데 뭐 이렇게 앞에서부터 쭉 쓰면은 솔직히 A랑 E밖에 없잖아, 맞지? 나머지 5개 자음이고 가보겠습니다.
문제 뭐랍니까? 7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요. 양 끝에 모두 자음이 오고 싶대요. 자음, 자음. 나머지는 아무거나. 그럼 자음 줄 세워볼게요. 몇 개 있어요? 5개. 5개 중에 2개 뽑아 줄 세울 거야. 얼마? O, P, E. 그럼 쌤 자음 2개 썼죠? 이렇게 해석해줘. 7개를 줄 세울 건데 양쪽 사이드를 줄 세웠잖아.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근데 5개가 지금 이거네. 문제가 좀 어렵구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네요. 뭐 넣을까 잠깐만. B랑 C 바꿨다고 쳐볼게. 남은 게 A, B, C, D, C. 원래 5개를 줄 세우면 5팩이 끝이거든? 근데 문제 뭐냐니? 모음끼리는 이웃하고 싶대. 문제 바뀌었어요. 몇 명? 4팩. 뭐 기억해줘야 돼? 그렇지. 계산 뭐 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얘 보겠습니다. 얘 똑같네. 이건 식만 쓰고 다른 거 해볼까? 얘는 아까랑 식이 완전 똑같아서 식만 써주고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 좀 식이 어려워지긴 했어요. 왜냐면 NC3은 아까 뭐랑 똑같다고 했어? MP3이랑 똑같아. 그럼 얼마야? N, N-1, N-2인데 뭐로 나눠줘야 돼요? 3팩으로. 이것만 바뀌었어요. 나머지 바꿔서 풀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죠? 딴 거 해줄게, 딴 거. 양수. 아, 이거 골라줘. 이거는 그냥 숫자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악수 문제여서. 뭐 해줘? 악수. 보겠습니다. N명의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었더니 1명이 남았다. 짝을 지은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라 이긴 사람들과 남은 1명을 모으는. 뭔 말이야? 근데 약간 이런 것 같아. 지금 사람이 얘들아 홀수명인가 봐. N명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었더니 1명이 남았대요. 그럼 볼게요. 이렇게 해석해보자. 11명인 거잖아 지금. 10명이랑 1명을 일단 분리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 10명이 2명씩 짝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짝이 몇 개입니까? 5개의 짝이 나오겠죠. 근데 그 다음 말 무슨 말이냐면요. 짝을 지은 다음에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들과 남은 1명을 모으는 다시 악수를 한 거야. 우린 궁금한 게 요게 궁금하다는 거야. 6명이. 이해 갔어요 혹시? 홀수명인데 1명은 짝을 못 짓고 짝수명은 짝을 지었어. 그럼 나는 이 짝은 2명씩 짝 지을 거니까 반개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이 짝을 지었지만 어차피 2명이지만 10명이지만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래. 그럼 5개 짝이니까 이긴 사람 몇 명 있겠어? 5명 있겠죠. 그 5명과 아까 1명을 더해서 악수를 해달래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궁금한 건 이 인원이잖아요. 왜? 답은 뭐야? 6명이 남았으면 6명 중에 2명만 뽑으면 된다고 했잖아. 악수는 2명이서 하는 거니까. 그럼 이 6명 쌤 잘 구해줘 볼게. 일단 이렇게 가자. 1명 빼. 얼마야? N명 중에서 1명 빼줘. 얼마? N-1명. 그럼 이 인원을 2명씩 짝짓을 거야. 아까 몇 명 돼버렸죠? 반 돼버렸죠? 짝 몇 개? 2분의 N-1개. 근데 이 짝에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이긴 사람 몇 명? 2분의 N-1명. 거기다 1명 더 해달래 이제 다시. 그럼 얼마? 2분의 N 플러스 1명. 됐어? 이게 최종적인 인원입니다. 여기서 2명씩 뽑아달래요. 왜? 악수해야 되니까. 2분의 N 플러스 1 C2까지. 얘들아 자연수 와야 되는 거 맞거든요. N이 홀수면 돼. 그럼 자연수 돼요. 알겠죠? 상관없어요. 그럼 가볼게. 이게 190이래. 식 써보자. 식 어렵다 근데. 천천히 우리 이거 뭐로 풀자고요? P로. 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줘. 몇 개 쓸 거야? 2개. 2분의 N 플러스 1에서 하나 줄여줘. 1 빼면 돼요. N-1까지. 이게 2분의 N 플러스 1 P2야. 뭐로 나눠줄 거야? 2팩으로. 그게 얼마? 190까지. 쌤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요게 얘들아 분자가 요거지 않냐? 2분의 4분의 N 플러스 1 N-1인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얼마야? 분수 풀면 8분의인데. 이해 갔나? 무슨 말인지. 아니면 어려우면 2를 곱해도 돼요 이거. 2 곱해. 얼마? 180. 380. 여기서 2 있으니까 또 쌤은 또 4를 곱해주고 싶은 거야. 괜찮아?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얼마요? 여기다가 8 얼마야? 1440. 1440? 그러면 안 풀게 미안. 잘 봐요. 4 곱할 거지. 380 할 거지. 잘 봐요. 지금은 전개해서 푸는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쌤 말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숫자 보겠습니다. 얼마 차이 나요? n을 기준으로 뿔마이를 했기 때문에 이들은 2 차이 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숫자를 봤을 때 약간 이런 거지. 380이 지금 4 곱하기 얘가 얘손 거니까 얘가 2 곱하기 190이었거든. 그럼 190도 19 곱하기 10이 돼버리잖아. 맞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얘가 얘야? 그랬더니 잘 조합해보니까 요 새끼 38 요 새끼 40 이 차이 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n 플러스 1이 40 n 마이너스 38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39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른쪽도 맨 밑에 것도 좀 중요한 문제여서 이 두 개 하고 선생님 문제 풀다가 나중에 조나누기 나오면 틀려와. 선생님 오답하면서 알려줄 테니까.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중에 3명을 대표로 뽑을 때 일단 이 문제만 봐도 얼마야 얘들아? 이 문제만 봐줘. 9C 3인데 적어도 문제 나왔네. 좋다. 왜? 3명을 뽑을 건데 문제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고 싶대. 그럼 뭐야? 뭐 남자 여자 하나 깔고 여기에 남자 올지 여자 올지 골라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둘 여 하나 여둘 남 하나. 그럼 지금 솔직히 요 사건으로 풀어도 돼요. 남둘 여 하나 여둘 남 하나. 근데 지금 쌤이 적어도 문제는 보통 여사건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여사건을 알려줄게. 알겠죠? 가볼게. 이게 무조건 남녀가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사건은 뭘까요? 남자 그렇지 남자 3명 또 그렇지 여자 3명 가볼게요. 몇 명? 남학생 4명 중에 3명 몇 명? 여학생 5명 중에 3명 좋아요. 요거 뭐로 바꿔서 풀어달라고요? 숫자가 좀 크네. 4C 1로 1로 끝났네. 좀 크지만 얘도 바꿔줘야 돼. 5C 2로 잘 봐줘. 뭐 가지고 와달라고? 5P 5 곱하기 4를 뭐로 나눠줘? 2 곱하기 1로 좋습니다. 총 14를 빼주세요. 어디서? 전체에서. 할 줄 알죠? 마지막 거 빨리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보자. 이것도 왠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잘 봐. 일단 이거는 뽑아놓고 보는 거예요. 우리 뭐 만들고 싶대 얘들아? 사각형 만들고 싶대. 몇 개 필요해? 4개 좋습니다. 몇 개 중에? 점 12개 중에 4개 뽑아주세요. 요거 계산 어떻게 하자고요? 12부터 하나씩 줄면서 몇 개? 4개. 뭐로 넣는 거야? 400. 약분 되거든요? 하지마. 얘부터 풀어 그냥. 990. 여기서 2 나누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왜? 10은 되도록이면 곱하는 게 낫잖아. 맞지? 얘가 1000에서 10 빼면 돼요. 495. 계산해보시고. 두 번째.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반원 모양이 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 모양인데 우리는 점 4개를 뽑았을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점 4개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사각형이 안 만들어진 모양이 있어요. 그치? 맨 아래 직선. 맞지? 어떤 거 안 돼? 요거 안 되잖아. 연달아 4개. 예를 들어서 뭐 요거 이거 뭐야 4개 이으면은 그냥 직선 선분 나오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면요 4개를 어디서 뽑을 때? 밑에 일직선에서 뽑을 때 안 됩니다. 몇 개 중에? 5개 중에 4개. 5C1. 그렇지. 근데 하나 더 있어. 사각형 문제여서 점 4개를 뽑는 거 안 되는 거 찾는 거야. 뭐 있죠? 응? 삼각형 만들 때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를 뽑았는데 삼각형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 이런 모양. 뭐야? 아까 4개 잘 뽑았지? 그 4개 중에 하나가 위로 올라가도 이렇게 돼도 안 돼요. 사각형이. 그러면 이 모양 잘 봐줘. 뭐라고? 이 맨 마지막에 몇 개 뽑는 거야? 4개 중에, 아니 5개 중에. 5개 중에 몇 개? 3개 뽑고 마지막에서 몇 개 뽑는 거? 하나 뽑는 거 안 만들어진다고. 왜?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럼 잘 봐요. 밑에가 5개라며. 점 총 12개라며. 그럼 호에 있는 거 몇 개겠어요?
7개 중에 1개 뽑는 거 안 된다고. 뭐로 바꿔주세요? 5C2 5, 4 2, 1 70 75가지를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